회피형 애착.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진짜 이유 혹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다가갈수록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사랑을 표현할수록 그 사람은 마치 벽을 세우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왜 떠나고 또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이 그동안 관계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침내 멈췄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를 쫓는 것을 멈췄을 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리려 설득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췄을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멀어지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당신의 아픔을 설명하려 할수록, 혹은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려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구석에 몰린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의 것과는 다르게 깊은 친밀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너무 뜨거운 것에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그들은 감정적 강렬함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압박이 아닙니다. 바로 평온함입니다. 이 한 가지 진실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모든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렬함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 감정에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거나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을 너무 가까이 끌어당기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과부하에 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소통을 멈춥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후퇴할 뿐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방패가 되고 거리는 그들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가 차갑게 변했는지 홀로 의문을 품게 되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설명하고 애원하고 답을 구하고 방금 꺼져버린 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저 더 큰 압박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인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확신시켜줍니다. 역시 친밀함은 덫이야. 취약함을 보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관계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들이 당신을 밀어낼 때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압박을 가할 때 그들에게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평온함이란 비난이나 처벌 없이 상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적대감 없이 물러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추격을 멈추는 것이며 그들의 후퇴가 당신의 감정적 혼란을 일으키는 신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박함 대신 차분한 초연함으로 대응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온함은 그들의 방어기제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더 중요하게는 무언가를 느낄 여유를 줍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빗발치던 메시지가 멈추고 압박감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마침내 당신과 관계와 그리고 당신이 주었던 감정적 안정감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함입니다. 숨막히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 거리를 두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바로 그 평화로운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강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감, 고요함,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아닌 품위를 지키며 돌아서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 행동은 해피형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쫓거나 벌하거나 고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감정 조절 능력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함은 특히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가 쫓아오기를 바라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그가 알아차렸는지 매시간 휴대폰을 확인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인 감정의 순환 고리 속에 머무는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패턴을 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에 익숙합니다. 두 번째 기회, 끝없는 설명, 관계의 감정적 리듬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밀어내도 붙잡고 기다리고 연락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때 그것이 쓴 감정에서가 아니라 명확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따라와 주기를 바라며 분노의 차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강력하게,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퇴장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그것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감정의 강렬함에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의 종결성입니다. 누군가가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존중의 행위로서 정말로 놓아버렸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비어있지 않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엄하게 닫히는 문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그동안 피해왔던 감정, 바로 상실감을 느낄 공간을 줍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축소하고 빠르게 분리되며 취약함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주 앉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한결같음, 당신이 더 매력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선명하게 비쳤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불확실성 속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마침내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로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요.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애원하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 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특히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그들의 편안한 영역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들의 후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비틉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체성은 단 한 가지, 이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마침내 끝났을 때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에게는 침묵과 공간, 그리고 감정의 잔해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 없는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방향을 잃은 듯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자신을 계속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부터 자신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취미, 열정, 사람들, 그리고 일상을 재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묻혀버렸던 당신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재건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회피형인 그들도 알아차립니다. 아마 즉시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당신이 떠난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정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고 희망에 차 있고 어쩌면 여전히 아파하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대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감정적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단단하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는 사람, 그들의 침묵에 움츠러들거나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성장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쓴 마음으로 정체성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자기애에 의해, 생존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여야 하고 압박이 아닌 평화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가용성주의를 맴도는 위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전술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으로 어떤 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침묵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종하는 침묵이 있고 치유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한 것은 바로 치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함과 품위를 가지고 관계에서 발을 뺐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그동안 피해왔던 것, 즉 자신들의 결정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밀어내는 행동의 감정적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해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보통 피하던 불편함과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쓴맛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알아봐줘 라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강했으며 뿌리내리는 경계선의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진동이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애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조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항상 먼저 연락하고 시작하고 감정적 무게를 짊어지던 사람이기를 멈췄을 때 당신은 리듬을 바꾸었고 그들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화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끝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침묵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놓친 걸까? 왜 확인하지 않지? 벌써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불확실함 속에 앉아있는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실이지 나의 손실이 아니야. 그 침묵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감정적 변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비난받거나 구석에 몰리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단절하고 후퇴하며 자신의 거리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벌 대신 평화를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안전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도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적으로 방어태세에 있지 않을 때만 그 그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교훈을 주려 하지 않고 놓아주었을 때 당신은 그들의 전체 방어 시스템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압도감으로 당신을 연상하는 대신 평화와 안전함으로 당신을 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다르게 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의 홍수 속에 빠뜨린 사람을 안전하게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 없이, 통제 없이, 수치심 없이
불완전한 공간을 허락해준 단 한 사람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벌할 필요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처리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감정, 즉 당신을 그리워할 자유를 느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들이 떠났던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고도 쫓지 않았던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당신이 낡은 역학관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고 더 이상 감정의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을 때 돌아옵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아와서 머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너무 많이 치유되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그들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깁니다. 당신은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자기 존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회피형 애착.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진짜 이유 혹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다가갈수록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사랑을 표현할수록 그 사람은 마치 벽을 세우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왜 떠나고 또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이 그동안 관계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침내 멈췄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를 쫓는 것을 멈췄을 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리려 설득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췄을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멀어지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당신의 아픔을 설명하려 할수록, 혹은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려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구석에 몰린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의 것과는 다르게 깊은 친밀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너무 뜨거운 것에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그들은 감정적 강렬함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압박이 아닙니다. 바로 평온함입니다. 이 한 가지 진실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모든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렬함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 감정에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거나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을 너무 가까이 끌어당기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과부하에 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소통을 멈춥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후퇴할 뿐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방패가 되고 거리는 그들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가 차갑게 변했는지 홀로 의문을 품게 되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설명하고 애원하고 답을 구하고
방금 꺼져버린 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저 더 큰 압박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인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확신시켜줍니다. 역시 친밀함은 덫이야. 취약함을 보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관계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들이 당신을 밀어낼 때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압박을 가할 때 그들에게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평온함이란 비난이나 처벌 없이 상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적대감 없이 물러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추격을 멈추는 것이며 그들의 후퇴가 당신의 감정적 혼란을 일으키는 신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박함 대신 차분한 초연함으로 대응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온함은 그들의 방어기제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더 중요하게는 무언가를 느낄 여유를 줍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빗발치던 메시지가 멈추고 압박감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마침내 당신과 관계와 그리고 당신이 주었던 감정적 안정감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함입니다. 숨막히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 거리를 두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바로 그 평화로운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강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감, 고요함,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아닌 품위를 지키며 돌아서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 행동은 회피형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쫓거나 벌하거나 고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감정 조절 능력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함은 특히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가 쫓아오기를 바라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그가 알아차렸는지 매시간 휴대폰을 확인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인 감정의 순환 고리 속에 머무는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패턴을 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에 익숙합니다. 두 번째 기회, 끝없는 설명, 관계의 감정적 리듬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밀어내도 붙잡고 기다리고 연락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때 그것이 쓴 감정에서가 아니라 명확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따라와 주기를 바라며 분노에 차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강력하게,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퇴장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그것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감정의 강렬함에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의 종결성입니다. 누군가가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존중의 행위로서 정말로 놓아버렸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비어있지 않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임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엄하게 닫히는 문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그동안 피해왔던 감정, 바로 상실감을 느낄 공간을 줍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축소하고 빠르게 분리되며 취약함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주 앉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한결같음, 당신이 더 매력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선명하게 비쳤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불확실성 속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마침내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로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요.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애원하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 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특히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그들의 편안한 영역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들의 후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비틉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체성은 단 한 가지, 이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마침내 끝났을 때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에게는 침묵과 공간, 그리고 감정의 잔해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 없는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방향을 잃은 듯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자신을 계속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부터 자신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취미, 열정, 사람들, 그리고 일상을 재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묻혀버렸던 당신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재건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회피형인 그들도 알아차립니다. 아마 즉시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당신이 떠난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정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고 희망에 차 있고 어쩌면 여전히 아파하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대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감정적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단단하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는 사람, 그들의 침묵에 움츠러들거나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성장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쓴 마음으로 정체성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자기애에 의해, 생존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여야 하고 압박이 아닌 평화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가용성주의를 맴도는 위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전술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으로 어떤 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침묵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종하는 침묵이 있고 치유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한 것은 바로 치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함과 품위를 가지고 관계에서 발을 뺐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그동안 피해왔던 것, 즉 자신들의 결정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밀어내는 행동의 감정적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해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보통 피하던 불편함과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쓴맛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알아봐줘 라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강했으며 뿌리내리는 경계선의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진동이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애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조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항상 먼저 연락하고 시작하고 감정적 무게를 짊어지던 사람이기를 멈췄을 때 당신은 리듬을 바꾸었고 그들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화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끝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침묵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놓친 걸까? 왜 확인하지 않지? 벌써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불확실함 속에 앉아있는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실이지 나의 손실이 아니야. 그 침묵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감정적 변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비난받거나 구석에 몰리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단절하고 후퇴하며 자신의 거리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벌 대신 평화를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안전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도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적으로 방어태세에 있지 않을 때만 그 그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교훈을 주려 하지 않고 놓아주었을 때 당신은 그들의 전체 방어 시스템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압도감으로 당신을 연상하는 대신 평화와 안전함으로 당신을 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다르게 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의 홍수 속에 빠뜨린 사람을 안전하게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 없이, 통제 없이, 수치심 없이 불완전한 공간을 허락해준 단 한 사람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벌할 필요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처리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감정, 즉 당신을 그리워할 자유를 느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들이 떠났던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고도 쫓지 않았던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당신이 낡은 역학관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고 더 이상 감정의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을 때 돌아옵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아와서 머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너무 많이 치유되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그들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깁니다. 당신은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자기 존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회피형 애착.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진짜 이유 혹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다가갈수록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사랑을 표현할수록 그 사람은 마치 벽을 세우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왜 떠나고 또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이 그동안 관계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침내 멈췄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를 쫓는 것을 멈췄을 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리려 설득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췄을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멀어지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당신의 아픔을 설명하려 할수록, 혹은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려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구석에 몰린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의 것과는 다르게 깊은 친밀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너무 뜨거운 것에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그들은 감정적 강렬함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압박이 아닙니다. 바로 평온함입니다. 이 한 가지 진실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모든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렬함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 감정에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거나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을 너무 가까이 끌어당기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과부하에 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소통을 멈춥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후퇴할 뿐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방패가 되고 거리는 그들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가 차갑게 변했는지 홀로 의문을 품게 되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설명하고 애원하고 답을 구하고 방금 꺼져버린 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저 더 큰 압박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인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확신시켜줍니다. 역시 친밀함은 덫이야. 취약함을 보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관계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들이 당신을 밀어낼 때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압박을 가할 때 그들에게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평온함이란 비난이나 처벌 없이 상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적대감 없이 물러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추격을 멈추는 것이며 그들의 후퇴가 당신의 감정적 혼란을 일으키는 신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박함 대신 차분한 초연함으로 대응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온함은 그들의 방어기제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더 중요하게는 무언가를 느낄 여유를 줍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빗발치던 메시지가 멈추고 압박감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마침내 당신과 관계와 그리고 당신이 주었던 감정적 안정감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함입니다. 숨막히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 거리를 두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바로 그 평화로운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강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감, 고요함,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아닌 품위를 지키며 돌아서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 행동은 회피형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쫓거나 벌하거나 고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감정 조절 능력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함은 특히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가 쫓아오기를 바라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그가 알아차렸는지 매시간 휴대폰을 확인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인 감정의 순환 고리 속에 머무는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패턴을 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에 익숙합니다. 두 번째 기회, 끝없는 설명, 관계의 감정적 리듬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밀어내도 붙잡고 기다리고 연락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때 그것이 쓴 감정에서가 아니라 명확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따라와 주기를 바라며 분노에 차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강력하게,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퇴장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그것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감정의 강렬함에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의 종결성입니다. 누군가가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존중의 행위로서 정말로 놓아버렸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비어있지 않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엄하게 닫히는 문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그동안 피해왔던 감정, 바로 상실감을 느낄 공간을 줍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축소하고 빠르게 분리되며 취약함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주 앉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한결같음, 당신이 더 매력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선명하게 비쳤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불확실성 속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마침내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로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요.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애원하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 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특히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그들의 편안한 영역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들의 후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비틉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체성은 단 한 가지, 이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마침내 끝났을 때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에게는 침묵과 공간, 그리고 감정의 잔해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 없는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방향을 잃은 듯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자신을 계속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부터 자신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취미, 열정, 사람들, 그리고 일상을 재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묻혀버렸던 당신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재건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회피형인 그들도 알아차립니다. 아마 즉시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당신이 떠난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정적으로 여전히 열려있고 희망에 차 있고 어쩌면 여전히 아파하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대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감정적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단단하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는 사람, 그들의 침묵에 움츠러들거나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성장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쓴 마음으로 정체성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자기애에 의해, 생존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여야 하고 압박이 아닌 평화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가용성주의를 맴도는 위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전술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으로 어떤 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침묵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종하는 침묵이 있고 치유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한 것은 바로 치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함과 품위를 가지고 관계에서 발을 뺐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그동안 피해왔던 것, 즉 자신들의 결정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밀어내는 행동의 감정적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해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보통 피하던 불편함과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쓴마드로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알아봐줘 라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강했으며